그 한국 와이퍼 노동자분들 투쟁 지지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 진행하기 전에 인증샷 먼저 한번 찍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와이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위장청산 철회하라. 불법 대체 생산 중단하라. 예, 일단 기자회견 제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 국가 책임 강화 계기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제목이고요.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 인건비 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입니다. 네, 동지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최정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 총 13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활동지원 활동지원 법률 개정 발의를 환영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5, 6년 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이 되어서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주휴수당은 받지만 연차수당, 연장수당, 강공서 공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중개기관은 안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적게 줘서 못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인서를 받거나 근무를 못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그런데도 몇 년 지나지 않아 기간을 확대해 나갑니다. 노동자는 늘 최저임금과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이나 걸려서 대법까지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악순환에 시달릴 수 없는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은 법률 개정만이 노동자도 살고 기관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통과로 활동지원 법률 개정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법률 개정안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종사하는 활동 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둘째로는 활동 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하도록 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데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는 활동 지원 기관의 활동 지원비,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을 제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활동 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책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원 인력의 노동 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회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종사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활동 지원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현장 인력인 활동 지원사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활동 지원사들은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기 동안 밀접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한 장까지 모두 자비로 마련해야 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지원사들은 활동 지원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그러나 활동지원법은 지금까지는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온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그 필요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밀접 돌봄을 계속 제공하게 되는 활동 지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활동 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할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부가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결정짓는 주체로서 처우를 개선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활동 지원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넣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은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가 혼재되어 통으로 지급되는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지급할 것을 명시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임금은 사실상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가에는 인건비,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인건비, 기관의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기관 수익 등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가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기관의 사업비가 혼재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의 인건비가 오르면 그 반작용으로 사업비 그리고 기관의 이익과 운영비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인건비를 최대한 낮게 지급할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도 아닌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서의 급여 비용, 그중에서 급여 비용의 75%를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가가 인상되어도 활동 지원사의 인건비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상되고 있고 강도 높은 노동의 사회의 필수적인 돌봄 인력이지만 매번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실질적인 급여 금액의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당 바우처로 지급되는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은 외관상 최저임금보단 높지만 기관 운영비를 제외하면 법정 재수당조차 받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금액을 수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수가 산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시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혼재하여 지급하는 현재의 수가 체계는 기관과 활동 지원사의 이익을 배치되게 만들어 기관과 활동 지원사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인건비가 최저임금 보장조차 어렵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에 개정안은 수가 지급 시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수가를 실제로 책정하는 보건복지부가 법정 재수당의 보장조차 어려운 최저임금을 겨우 넘거나 넘지 못하는 수준의 인건비가 아닌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제공하는 필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그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유용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법 및 그 하위 법령은 기관이 활동급여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입법 불비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없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게는 정당한 법정 임금의 보장조차 어렵게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생존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하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 또한 마땅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그 재정을 마련하는 주체로 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고 처우에 관한 사항을 경시하여 부당하게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장애인 활동 인력의 희생만을 계속해서 강요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수가가 종사 인력의 법적 권리와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없게 책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함께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도조 서울시 사회서비스 지부 지부장이자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오대희입니다. 오늘 호명에 투쟁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치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처우를 떨어뜨리거나 예민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장애인 활동지원 기간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일수를 조절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인건비 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출하게 되면 활동지원 기간은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연장근로를 한 만큼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지급하지만 대체로 연장근로 수당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기간은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한 기록을 활동지원 기간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연장근로를 한 만큼 다른 나라 바우처를 수급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유급 후일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남아있어도 장애인 당사자는 활동지원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쉬어야 하고 연장근로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편법의 형성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돌봄 서비스 공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공백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장애인의 생존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돌봄 공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약자인 노동자와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책임을 장애인 활동지원과 기관과 활동지원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자 그 첫 걸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인건비, 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발의가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인건비, 기간 운영비를 분리 지급 및 적정 임금비, 인건비 지급 마련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수가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 산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가 책임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기관이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법정 인건비를 지급하면 운영비가 모자라고 기관 운영비를 지출하는 법정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마다 두 주체가 서로 갈등을 겪어오며 반복되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를 발의는 반드시 촉구되어야 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국가 책임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에는 이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3년 전 처음으로 월급지원대 안정된 고용에서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를 맞았을 때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백 없는 안정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급제 안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식된 지금 이 추운날 동료 노동자들은 거리를 외치러 거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3년 전 마지막 정규직 채용으로 채용된 이후에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아 현재 46명이 된 장애인 활동자들에게 돌아온 대가가 구조조정의 위협과 노동강도는 계속해지는데 노동환경 후퇴되고 고용임금자의 부도덕한 노동자를 낙인찍히며 이제는 공공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에는 100억 예석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 조용돌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앞서 보여주셨다시피 이런 편법과 불법을 막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정된 고용 시행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위원장은 돌봄의 안정시장화를 통해 대규모 자본에게 이윤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돌봄의 자본을 돌발이 수단을 전락시켜 다시 또 이처럼 편법과 불법이 조장되는 곳으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사회 서비스가 없어져야지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98,2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공공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저를 포함해서 45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표본으로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로 생기 때문에 또는 이용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부당함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단 지부는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장애인 활동 지원법은 아까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전방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지자체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받고 강도 높은 노동 속에서 기관과 갈등을 겪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현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해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 놀랐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던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가보험 지원이 수가가 낮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는 지원으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수령하지만 많은 시급을 받는 업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활동지원기관들의 낮은 단가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활동지원자 임금체불과 고용 불안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체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나 임금 불안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법입니다. 기관은 사업장 확장과 같은 부차적인 분야에 운영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형태에 대해 정부는 기관 규모에 따른 운영비 지급 차이를 명시해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답변은 기관마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격차를 발전시키고 사측이 노동권 보장을 못하는 근거로 악용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당연히 공공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는 정부 지원은 기관의 노동권 탄압과 노사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래 공공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에서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가 중첩돼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의 맹점인 서사원 대표의 자질 부족은 가려지고 지원 불가 원인은 임금 탓으로 전가돼 그 비난을 노동자들에게 감내하겠습니다. 이때 정부는 수익 창출 구동 개선을 근거해 노사 갈등 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고 공적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사원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습니다. 사사원은 어린이집 운영과 같은 운영 실적 부진에 따라 재정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분함량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은 기관이 운영 부재에 대한 책임을 다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용 불안정과 임금 체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인건비 분리를 통해 정부로부터 고용 안정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수익에 기관의 사업장 운영으로 낭비되고 부당한 노동자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작금의 악순환의 세태를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지원사들의 노동권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의 노사 갈등을 이어주는 병폐를 개선하기 요구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무조건 공공성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지원사 김현주고요.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지자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제출하고 있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를 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수수료를 떼고 있는 그 부분의 돈 흐름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제대로 꼼꼼하게 감사를 받았다면 우리 활동 지원사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가장 감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거는 우리가
센터를 옮길 때마다 진짜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센터를 옮기면 장애인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장애인에 맞는 우리가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문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급되는 우리한테 가져가고 있는 수수료를 따로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급여와 센터 운영비를 따로 분리해서 준다면 우리는 장애인들한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구분 지급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하고 국가 책임 강화하라. 20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에서 사업비 관련 조항을 대폭 후퇴시켰다. 수가의 75% 이상을 활동 지원사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후퇴된 후 일부 사업기관에서는 야간과 휴일 임금이 후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의 복잡한 계산 방법을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깎이는 걸 보면서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용자에게는 바우처를 주고 사업 운영은 민간에 위탁한 후 사업비를 임금과 운영비 구분 없이 민간 위탁 기관에 지급하면 민간 기관은 그것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을 은폐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비, 즉 바우처 수가를 정할 때 노동자의 임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는다. 수가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피해간다. 낮은 사업비를 놓고 현장에서는 사업기관과 활동지원사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복지부의 갈등 해결 방식은 간단하다. 노동부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사업기관은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 체불 등 불법을 정당화한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고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활동지원기관은 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와중에도 외형을 점점 확대하고 차량을 늘린다. 너도 나도 활동지원 사업을 수탁받겠다 나선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외면할수록 기관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질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이러한 모순적 구조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활동 지원사 인건비와 사업기관 운영비를 구분하여 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것은 노동자에게, 사업주의 것은 사업주에게. 이 간단한 방법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5년이다. 서비스의 규모는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지난 15년 동안 활동지원사의 노동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한 번 없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책정도 당연히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11월 28일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장의 갈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며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활동지원 기관은 정부가 정하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지원 기관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우리는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관련 당사자 간의 연대의식에 기초해야 가장 빛을 발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에는 활동지원사의 헌신적인 노동이 뒷받침된다. 이 정신을 실현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다. 하루빨리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연대 정신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2022년 12월 5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TF 장입니다.